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제작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단면 2차 모멘트, 합성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풀이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린드버그 프랙티스 프로블럼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풀어보기 전에 제가 또 이제 높아심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이제 스테릭 파트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제가 진행하면서 막바지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이게 지금 모먼 오브 이너샤가 이 책에서는 지금 스테릭 파트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모먼 오브 이너샤 하기에는 조금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다. 지금 얘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 강의를 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력학에서는 사실 이런 실제적인 재료의 단면을 갖다가 해석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릭에서는 사실 이 모먼 오브 이너샤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에 다음에 이제 재료역학 제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좀 더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혼란스러우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린드버그 프랙티스 프로블럼 책 하는 거 맞고요. 지금 이 모먼 오브 이너샤라는 것은 절대 그 재료역학 파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스테릭 파트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24챕터에 이제 모먼 오브 이너샤가 시작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책에 있는 9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총 13문제 정도가 있는데, 뭐 우리가 다 풀어볼 것까지는 없고, 처음을 이제 제가 9번으로 잡은 이유는, 제가 여러 문제를 다 봤는데, 전체 모든 문제를 다 봤는데 9번이 가장 이제 우리가 출발하기 가장 좋은, 가장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9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많은데 딱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6번이나 11번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지금 속해 있는 단면들은 조금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기 조금 힘든 그런 단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큰 어떤 사각형 속에 동그라미가 하나, 빵꾸가 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정사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단면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라 라는 것인데, 사실 그런 단면을 가지고 갔다가 우리가 뭐 건물을 설계한다? 이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연습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내는 그 NCES라는 기관에서도 저런 거를 갖다가 실제로 문제에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끔 하나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을 조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엄청 빨리 풀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복잡한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은 오히려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 딱 봤을 때 이거는 왠지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이제 9번 문제 한번 이 첫 번째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면 2차 모멘트, 저희가 단면 2차 모멘트하고 단면 2차 모멘트의 평행축 정리라는 개념을 끝내서 드디어 우리가 합성 단면의 전체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가장 먼저 이게 합성 단면이라는 것이니까 합성 단면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얘를 우리가 합성 단면이기 때문에 단면을 나눠줘야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했죠. 근데 아무 단면으로서 그냥 이렇게 삼각형, 별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눴을 때 그 나눠져 있는 그 단면에 도심의 포인트를 우리가 아주 쉽게끔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단면들로 나눠주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아래 이렇게 대충 돼 있으니까 여기다 선을 하나 딱 그어보자는 거죠. 선을 하나 딱 그어보니까 순식간에 위아래가 둘 다 직각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위에 있는 사각형만 보신다면은, 위에 있는 애는 우리가 도심의 포인트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제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고, 역시 밑에 있는 직각 사각형은 도심의 포인트가 요쯤 있겠네. 왜냐하면 정가운데 있겠죠. 여기 위에서 3cm 떨어져 있고 밑에서 1.5cm 떨어져 있는 정가운데 포인트의 도심의 위치들이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나누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을 해보자는 거죠. 자, 1번, 2번 부재들 단면들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전체, 자 이번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 이 합성 단면이 도심의 축을 기준으로 갖다가 도심의 축, 도심의 포인트가 여기 있을 건데, 만약에 이 도심의 포인트, 도심의 축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x축으로서 발생을 한다면 이 전체 합성 단면이 가져오는 그 밴딩 모멘트를 막아내는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평행축 정리를 통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1번 단면과 2번 단면이, 만약에 얘네 단면 따로따로만 생각을 했다면은 얘한테 힘이 가해지면 당연히 얘에 대한 도심의 축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발생했을 것이고, 밑에만 봤다면은 얘의 기준으로 이 도심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했을 것인데, 우리가 저번에 평행축 정리라는 개념을 토대로 전체 합성 단면이 있다면은 그 임의의 축 x라는 것이 생긴다 했고, 그 임의의 축 x축이 바로 이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오는 그 도심의 포인트를 지나는 도심의 축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 9번 문제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아주 친절하게 지금 이 x축, 자, 문제에서는 여기 맨 밑에 변을 지금 x축으로 지금 기준으로 뒀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있는 도심의 포인트까지 y 길이, 그러니까 y 길이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값이 바로 뭐냐면은 5.8125cm라는 거예요. 5.8125cm니까 뭐 6cm보다 조금 작은 요 정도 이제 길이가 나올 텐데, 요런 축에, 요런 x축 도심축에 분명히 도심의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문제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y축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펜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 펜이 정가운데 딱 위치하게 된다면은 이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있는 왼쪽의 단면과 오른쪽의 단면들이 대칭이 되는 상태가 오니까, 그러면은 얘는 정해져 있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요 바로 둘이 크로스되는 요 포인트가 이 전체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전체 합성 단면이 가지고 오는 도심의 포인트인 C로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밑에 맨 연단 지점에서부터 이 전체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까지를 5.8125cm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이거 물론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역시 이 단면 2차 모멘트 역시 우리가 저번에 단면 1차 모멘트에서 그 도심의 포인트를 찾을 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주 쉽게 푸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빠르게. 역시 그걸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아주 그냥 조금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다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가다스러운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해를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면은 되게 간소화되는 식들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따라가는 데는 좀 힘들 수 있어. 나중에 그런 뭐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지금 바로 첫 번째 시간에 적용을 시켜버린다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고 좀 암산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좀 더 이제 그냥 단순한 그런 방법으로 갖다가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도심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밴딩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1번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구하고 2번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구한 다음에 그 두 가지의 단면 2차 모멘트 값 총합이 이 전체적인 합성 단면이 가지고 오는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평행축 정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해했었냐면은 하나하나 따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위에 거 한번 따로 볼게요. 자, 위에 거 한번 대충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10cm와 3cm 쓰는 게 낫겠죠. 그래도 10cm, 3cm 이렇게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도심의 포인트가 바로 정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있을 것인데,
지금 새로운 전체 합성 단면의 그 도심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밴딩 모멘트가 발생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X축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 전체 i의 x의 값, 요 x라는 것은 지금 요 새로운 임의의 축에서 발생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갖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이 i의 x 값이라는 것은 이 단면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합성 단면이 아니었다면은 이 자체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얘 자체의 도심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었을 것인데 걔를 갖다가 우리가 x의 c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이 x는 역시 x축이기 때문에 x고 c라는 것은 도심의 포인트인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x의 c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i의 x인데 여기가 지금 1번의 면적이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x의 1번 이렇게 해서 한번 처음에 구해보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i의 xc 값에다가 더하기 a의 y의 제곱. 자, 여기 이거를 제가 도출해내는 것은 역시 전 영상에 평행축 정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했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왜 나왔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 영상에 한번 가셔서 이렇게 한번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y 값이 되겠죠. 요 y 값이라는 것은 지금 새롭게 생긴 임의의 그 x축에서부터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심의 포인트까지의 그 y의 거리를 나타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y로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 도심의 포인트 찾을 때 여기 x축을 여기 맨 끝에 연단 지점에 그린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든 그 수많은 y 값들도 역시 y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이제 저도 사실 이거를 더 선호하는데 a의 d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 d라고 하면은 이 y와 y 바, 뭐 스몰 y, 대문자 y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d로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나중에 식이 길어지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하는데 뭐 이제 식을 쓰다가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더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d로서 명시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오히려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y는 이제 우리가 버리자고요. 자, 그래서 요 d라는 것은 새롭게 생긴 임의의 축 x축에서부터 이 자체적인 단면이 가지고 있는 도심의 포인트까지의 y거리가 되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y거리라는 것은 이 수직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d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게 딱 처음부터 막혀버렸네요. i의 xc 어떻게 구했었죠? i의 자, 요거를 이제 IXC 하면은 일단 12분의 BH 세제곱인데 제가 단면 2차 모멘트 첫 번째 강의 시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B와 H를 이해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구체화 시켜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B와 H 그냥 우리가 12분의 BH 세제곱 요렇게만 외워놓으세요. 12분의 HB 세제곱은 이제 Y축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외우면 되게 헷갈립니다. 언제는 BH 세제곱이고 언제는 HB의 세제곱인데 뭐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은 무조건 12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저 i의 xc 즉 이 단면 2차 모멘트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이제 우리가 껌으로 되게 쉽게 이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가로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임의의 축이 좀 발생했죠. 여기를 기준으로 x에 대해서 모멘트가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은 이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엄지를 이렇게 꽂잖아요. 이 엄지가 가는 그 방향이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과 지금 평행한 그런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니까 지금 이 직각 사각형을 본다면은 10cm가 되겠죠. 10cm가 이 축과 평행한 그 선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3이 되고 세로는 얘와 당연히 수직이고 10이니까 당연히 3이 세로가 되겠죠.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되고 3이 되고 세제곱이 되고 1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은 어떠한 순간이 와도 우리가 이제 가로와 세로 값을 구분지어서 식에다가 넣기만 하면은 아주 쉽게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 곱하기 10을 12로 나누시면은 22.5
센티미터의 4제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22.5 더하기 뭐 단위는 좀 이따가 한 번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A라는 것은 전체 이 단면이 가지고 있는 단면의 그 면적이니까 3 곱하기 10이 돼서 30이 되겠죠. 그리고 D라는 것, 자 D가 중요하겠죠. D라는 것은 지금 얘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뭐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도심의 포인트까지 길이를 이 밑에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미 구해놨다는 말이죠. 자, 요거를 이제 토대로 우리가 요 뒷값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길이가 지금 9cm인데 여기까지 5.812cm라는 것은 이 맨 위에서부터 요 C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9니까 9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9 빼기 5.812 하면은 3.1875cm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3.1875cm. 지금 얘가 얘랑 위치가 딱 맞으면 좋았을 텐데 3.1875cm라는 것은 여기 지금 확대되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은 요 맨 끝에 맨 위점에서부터 얘가 지금 세로 임의의 축 x축까지의 거리를 3.1875cm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직각 사각형이 끝나는 요 포인트에서부터 이 임의의 축 x축까지의 거리는 바로 3.1875cm에서 빼기 3을 한 0.1875cm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건데 요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이제 알려면은 얘는 지금 이 직각 사각형의 정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니까 3cm의 반인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1.5cm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즉 이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그 수직거리는 1.5cm 더하기 0.1875cm니까 1.5 더하기 0.187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1.5 더하기 0.1875 제곱 곱하기 30 더하기 22.5로 하시면 107.93 인치의 센티미터의 4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1번 합성 단면이 되기 전에 우리가 분리해 놓은 그 1번 단면에 대한 새로운 축 x축에 의해서 발생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나타낸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2번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색깔 이렇게 같이 놓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2번을 이번에 한번 그려보는데 2번은 조금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2번은 이렇게 그릴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면적에 아예 동떨어져서 이렇게 도심축이 발생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단면에 지금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X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여기를 X축으로 놨기 때문에 똑같은 X축이 이번에는 밑에 2번의 사각형을 기준으로 갖다가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해낼 수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다 갖다 써보면은 지금 요 포인트에서 요 맨 밑에까지 아까 친절하게 구해놓은 8125cm고 여기가 3cm고 여기가 전체 길이가 6cm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는 정가운데에 딱 위치할 것이다. 이번에 D의 그 필요한 거리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보면 I의 X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합성 단면의 도심의 축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발생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2번 단면이 가지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을 구해볼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I의 X의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단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X의 C가 뭡니까? 지금 얘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도심의 포인트를 지나는 이 X의 축을 갖다가 우리가 X의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여기도 X의 C였는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얘는 1번이 가지고 있는
1번의 그 도심의 포인트를 지나는 x의 c축이었고요. 얘는 2번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x의 c축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x의 c의 2가 되겠죠. 거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a의 d의 제곱인데 이 d라는 거는 이 전체 합성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요 길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똑같이 해볼까요? i의 xc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12분의 안 보이시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의 세제곱이다. 자, 가로가 뭡니까? 지금 x축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엄지가 들어가는 방향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가 가로였죠. 3 끝이죠. 그러면 당연히 세로가 6이 되겠죠. 세제곱 12.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6의 세제곱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54. 얘가 54가 되고 플러스 a라는 것은 전체 면적이니까 3, 6, 18이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d의 제곱이다. 자, d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급해졌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서 d라는 것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너스네 하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d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절대값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거리가? 전체 6cm에서 가운데 도심의 포인트니까 3c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체 6cm에서 여기까지 이 도심의 포인트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를 우리 길이를 아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거리는 6cm에서 5.812호 빼면 되겠죠. 0.1875cm가 되나요? 그러면 3에다가 0.1875 더한 값을 이 6에서 빼면은 요 사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6 빼기 0.1875 더하기 3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 값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죠. 2.8125cm가 되네요. 2.8125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제곱 곱하기 18 더하기 54를 하니까 196.38cm의 4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합성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이라는 것은 제가 글씨를 좀 많이 크게 썼는데 전체 우리가 x축으로 잡았었죠. 이 x축에서 발생하는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x의 1 더하기 그러니까 단면 1번의 그 단면 2차 모멘트 값과 x의 2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건데 107.93이었고 더하기 196.38이니까 전체 합성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304.3cm 4제곱이 되고 보기에는 300cm 4제곱인 정답은 D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좀 단순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단면을 나눠가지고 그 단면이 임의의 축 S축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생긴다는 것을 좀 이제 세퍼레이트해서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푸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노가다성으로 한번 좀 더 개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한번 비중을 둬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대충 어느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이제 우리가 좀 캐치를 했으니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좀 더 이제 간소화 시켜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